고대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또한 그런 점에서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인류는 더욱 멀리까지 관측하며 우리의 시야는 지구를 넘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까지 닿게 되었죠. 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천문학자들을 수천 년 동안 당혹스럽게 해왔죠. 19세기 판화를 보면 중세 사람들이 우주 경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차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라 믿고 있죠. 2023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기사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6개의 천체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천체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이 천체들은 빅뱅 이후 약 6억 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존재들이 우주 초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은하들은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50배는 더 작아야만 했죠. 계산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별들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 즉 별과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그 시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발견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만약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우리의 관찰 방법에 오류가 없었다면 이것은 공간에 대한 이론이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주의 경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는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5가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직후 원시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빅뱅과 동시에 우주 자체도 팽창했습니다. 그 이후 팽창 속도는 계속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 증가는 암흑에너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우주의 본질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하며 우주 경계를 넘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우주 바깥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우주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죠. 우주의 바깥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이상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체가 스스로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만 그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의 끝을 이해하는 것은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빛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무한히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커튼을 열면 우리가 느낄 새도 없이 빛이 방 안을 채우지만 사실 빛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광대한 우주에서는 이러한 빛의 이동 시간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깊은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리는 사실 실제 그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시작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텔게우스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별의 500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쯤이면 이미 베텔게우스는 폭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력작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태양 또한 8분 20초 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현재 태양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지구는 8분 20초 전의 태양 위치의 중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빈 공간을 계속 돌며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약 900광년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900광년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만 해도 4.24광년 떨어져 있어 현재의 기술로 그곳에 도달한다면 수만 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은 빅뱅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지점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460억 광년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은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이 460억 광년이라면 이 거리 너머에 있는 물체들은 빅뱅 이전의 것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급속한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자체가 너무 많이 확장되어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훨씬 초과하는 거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460억 광년의 한 방향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GN-11 은하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로 은하의 나이는 134억 년입니다. 이것은 이 은하의 빛이 빅뱅 이후 4억 년 후에 방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32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은하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은하의 과거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GN-11은 서서히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가 지금 방출하고 있는 빛은 우주의 확장으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질 테니까 말이죠. 현재 GN-11 은하는 초속 68만 7천 킬로미터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 속도는 빛의 속도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그 이전에는 빛을 발산할 별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보더라도 별이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은하도 없고 아주 뜨거운 기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그 외부 껍질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며 빅뱅의 메아리인 것이죠. 우리 우주의 경계,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것은 우주 형성 초기 유물 중 하나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또한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스포트라이트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또한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GN-11 은하에 사는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주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일부분이 관측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있고 우리는 그들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멋진 점 중 하나는 또 다른 은하들 주위에도 각기 다른 구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어쩌면 그 은하에 사는 외계인들 또한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진정한 범위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정한 범위는 GN-11 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우리 우주와 거의 동일하게 물질과 에너지, 은하들이 무한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블 구역 너머에는 더 많은 행성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행성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또 다른 태양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경계를 넘어 충분히 멀리 간다면 허블 구역과 완전히 동일한 또 다른 허블 구역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블 구역에는 우리 인류의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것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성 이론에 따라 설명하자면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의 공간이 확장할 때 물체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웜홀이나 왜곡 추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2008년 천문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상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은하단이 그 경계의 한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마치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
어떤 것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 집단들은 같은 방향으로 시속 320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것은 2010년 새로운 관측을 통해 다크 플로우라 불리게 됩니다. 거대 은하 집단은 약 1000개의 은하와 매우 뜨거운 가스가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들은 X선을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X선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은하 집단의 운동을 연구할 수 있었죠. X선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있는 광자를 산란시켜 온도를 변화시키는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로 이것은 이전에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천체물리학자인 알렉산더 카슐린스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700개의 은하 집단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최대 60억 광년 떨어져 있을 것이라 추정했죠. 카슐린스키 박사는 이 집단을 나사의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위성인 WMAP이 촬영한 CMB 지도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이 집단의 운동은 우주의 질량 분포에 대한 모든 예측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같은 현상이 발생 가능한 원인은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빅뱅 이후 허블 구역 밖에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중력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은 이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중력원들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우주의 끝이나 그 너머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디어는 과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카슐린스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플랑크와 WMAP의 데이터를 사용해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죠. 아쉽게도 다크 플로우의 존재는 더 나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여전히 같은 우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일 뿐인 것이죠.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빅뱅 이후 우주 팽창이 공간 구조에서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각 버블은 나머지 공간과 함께 팽창을 멈추고 자신의 법칙과 물리상수를 가진 우주를 형성했죠. 이 시나리오에서 공간은 무한하며 각 버블 또한 무한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한 버블의 경계를 넘었다 하더라도 버블들 사이의 공간은 여전히 확장되기 때문에 다음 버블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블랙홀에 관한 이론으로는 물리학자 리 스몰링 교수가 제안한 비옥한 우주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의 모든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의 생성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죠. 각 우주는 이전 우주와 약간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물리학자 스몰링 교수는 우주에 대한 일종의 자연 선택을 제안했죠. 블랙홀의 형성은 다른 우주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블랙홀을 형성하지 않는 우주는 멸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이후 스몰린 자신과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평행 우주에 관한 이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유효한 이론은 끈 이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죠.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른바 막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끈 이론이나 막 이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 범위를 넘어설 것이므로 이론의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11차원 너머에 파동하는 막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이며 이 파동들이 충돌할 때 새로운 우주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동 운동의 효과는 우리 우주에서 관측된 물질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론의 가장 기이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중력이 다른 차원의 다른 우주에서 이 우주로 들어온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의 중력이 다른 기본 힘에 비해 왜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었죠. 그러나 끈 이론학자들은 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실 물리학계에서는 이름만 이론일 뿐 가설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탐구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더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 밖에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주는 무한히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무한함은 얼마나 무한한 것일까요? 평행 우주와 물질의 왜곡 끈 이론과 막 이론 그리고 블랙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SF 영화 속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너머 어둠에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정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